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안고 희망적인 하루 열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일요일날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코르 호텔 본사,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이 프랑스 계열의 아코르라는 호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아코르 호텔 본사에서 좀 VIP들이 오셔서 중요한 미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요. 미리 2월 28일 일요일 날 녹화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토요일이었죠. 2월 27일 아침 11시에 미주은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식 분석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피드백을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한번 부탁드렸었습니다. 주식 분석 라이브 방송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빈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부탁드렸었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총 1900분 정도가 지금 설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무려 58%나 되시는 분들이 매주 한 번씩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신다면요, 제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분석하고 잠시나마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 굉장히 좋거든요. 유튜버라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죠. 이렇게 일을 혼자 하면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방송을 녹화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작업인데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직접 앞에 계신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느끼면서 함께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이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찬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요, 라이브 방송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좋은 책을 골라서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의 제목은요,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대로요, 주식의 정석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기본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지속해야 할런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요즘처럼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이 책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읽었지만요,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한테도 다시 한번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총 3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프로라는 대표적인 유튜버 방송이죠. 그 방송에서 김프로로 통하시는 김동환 대표님께서 주요 저자시고요. 두 번째로 베테랑 전략가이자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이 함께 저술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인사이트를 지닌 애널리스트 윤지호님께서도 함께 이렇게 공동 저자로 활약하신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요, 3월 4일이겠네요. 목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주은의 개인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지는 않지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죠.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챕터는요, 이 책의 구성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투자해야 할까라는 소제목을 가지고요, 굉장히 건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요,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김동환 프로님의 현명한 조언들을 한번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조언을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3장에서 투자가 아니라 투자의 사고법을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윤지호 애널리스트님의
내용의 내용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관계된 보다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의 제목은요, 사이클과 경제 어떻게 봐야 할까? 5장은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그널, 6장 바이든 시대 시장을 보는 관점, 7장은요 2021년 검증의 시간이 왔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만만치 않은 분량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제가 읽어가면서요, 이 부분은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다, 이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김동환 대표님께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세상의 변화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에 저는 훨씬 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졌습니다. 제가 미준이라는 유튜브를 방송하면서도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주식 투자하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요.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끔 만약 30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는 어떤 관심사를 갖고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내 인생을 채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대부분이 꼭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습득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게요. 투자는 부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인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긴장감 있게 운영하는 매우 효과적인 작동 기제, 즉 소프트웨어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를 잘못 다루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부도 빼앗길 만큼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투자는 제 인생을 훨씬 역동적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굉장히 어리긴 한데요, 나중에 1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주식 투자를 직접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주식 투자의 많은 이점 중에 가장 하위적인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투자 활동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루빨리 그들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들 자신의 호기심이 스스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직접 가르쳐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 읽어볼게요. 많은 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냐고 물을 때 주식에 들어갔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금에는 들어갔냐고 하지 않고 또 더 큰 돈을 넣어야 하는 집을 사면서도 아파트에 들어갔냐라고 하지 않는데 유독 주식은 들어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고 시작해서 팔아서 종결되는 매매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들어갈 때 이미 나올 것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사실 그런 매매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는 우리의 전체 자산 중에 주식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고 어떤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고 변경시킬지 즉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한 적이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주식은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가 꼭 주식으로 가득 메어져 있을 필요도 없고요. 미국 주식으로만 이렇게 구성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수정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이요.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돈을 모아 투자금, 즉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드머니를 투자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묘하게 큰 수익이 나거나 큰 손실이 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작은 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하지 않고 또 분할 매수와 같은 시간의 포트폴리오도 하지 않고 오로지 몰빵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면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큰 손실을 보고 다시는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 하거나 처음부터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돈을 잃어버리면 그 주식 투자에 대한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시작할 때 대박이 났어요.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으로 늘었을 때 한 10배의 수익을 받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게 되면은 자신의 투자 방식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그 방식대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그 투자금을 또 한 번에 몰빵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운이 닿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다 손실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드머니를 어렵게라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저의 경우는 대체로 10년 정도 기간 안에 벌고 싶은 자산의 규모를 정하고 그 자산 규모의 10분의 1까지는 시드머니로 모으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지금 30살인데 40에는 10억 원의 금융 자산을 갖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최소한 1억 원의 금융 시드머니를 만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1억 원의 시드머니는 저축을 통해서 모아야 합니다.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아껴 모아서 만들어야 견고한 시드머니가 됩니다. 당연히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시고 해외여행 같은 워라밸 안 하고 율 안 하고 그렇게 모아야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자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요, 우리가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땀 흘려 일해서 가까스로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그 시드머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중함도 생기고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불려나가는 과정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각종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전혀 반대 성향의 언론도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할애해 보시길 권합니다. 편협한 하나의 시각이 때에 따라 잘못된 확신이 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결정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 매체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발현하는 것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미디어를 접하잖아요. 뭐 신문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방송을 접한다거나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이렇게 부의 창출을 위해서 매체를 접하는 과정과 나의 그 사고방식이나 나의 사상과 이념의 발전을 위해서 접하는 그 미디어는 혼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 우리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그걸 논리적으로 밝히고 건전한 토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논쟁을 일으키는데 시간을 보내는 분이 투자의 성공적인 경우를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으려 노력하고 나의 생각만큼이나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기를 권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는 노력을 여러분들의 투자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바꿔보기를 권합니다. 감정적인 싸움닭이 투자의 대가가 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때론 투자를 멈출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투자는 평생 하는 겁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평생 하는 겁니다. 투자는 주식 투자와 같은 작은 의미의 투자도 있고 넓은 의미의 투자도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는 감당할 만큼 해야 합니다. 꼭 재정적인 측면에서 감당할 만큼의 금액만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둔 시점에서는 투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할 수 있겠지요.
자,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김한진 박사님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김한진 박사님의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봤는데요. 비교적 굉장히 자세한 분석, 수치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김한진 박사님의 메시지랑은 굉장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경기 흐름을 파악하고 증시의 큰 변곡점을 알아내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를 포함해 보통의 사람들은 어쩌다 한두 번 시장을 맞출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예측이 적중하기는 어렵습니다. 톱다운 분석은 지나간 과거 자료에 의존합니다. 가격은 미래를 반영하는데 우리의 예측 작업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하니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변과 역전, 거품과 공포의 감정과 심리까지 개입된 자산 가격을 사회과학 도구로 접근하는 건 애당초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고력과 분석력으로 이 종합예술 같은 증시를 정확히 맞추리란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지만 주가는 단지 한두 개의 변수로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시장 예측에 몰두합니다. 분석을 통해 시장의 짧은 변곡점까지 일일이 맞추고 설명하라는 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닐 뿐더러 감으로 접근하는 사람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톱다운 분석의 초점은 추세 분석이고 사이클상 현재의 위치 판단이며 지금 시장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어렴풋이나마 기회와 위험을 간파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톱다운 방식은 뭐냐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을 기업이라고 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탑다운 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탑다운이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톱다운 분석은 그 분석 대상이 무엇이든지 대개 품질과 유동성, 이벤트라는 세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주식을 예로 들자면 주식의 품질과 관련된 것, 즉 경기나 기업 이익 전망, 주식의 구매 환경과 관련된 것, 유동성 그리고 금리 전망 등이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이벤트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숲을 보는 일은 나무를 보는 일, 나무는 기업이고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탑다운의 반대말로 보텀업이라 그러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서로 보완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모여 산업이 되고 경제가 되니까요. 결국 주가 지수 예측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세상과 산업의 헤게모니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 게임에 정말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통찰력입니다. 해당 분야의 좋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계속 섭취하고 독서와 토론, 끊임없는 상상력을 통해서 결국 시장을 이끄는 핵심 논리와 주도주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돈 잘 벌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 시장 판단을 그르쳤다 해도 돈을 잘 벌 기업은 일종의 보험이 되어줍니다. 잠시 힘들어도 버티면 되니까요. 이제까지 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잘 번 투자자는 돈 잘 벌 기업을 가능한 싸게 많이 샀던 사람입니다. 단 한두 해 주식할 것이 아니라면 종목에 대한 공부와 깊은 생각만이 결국 현란한 장세 변동과 관계없이 시장을 이기고 수익을 거두는 지름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하고요,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장 상황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거잖아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을 발휘해야 우리가 현란한 장세 변동과 관계없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고 수익을 거두는 지름길이라는 굉장히 멋진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시장 판단에 쏟을 시간과 노력을 내 돈을 많이 투자해도 될 돈을 잘 벌 기업을 찾는 데 쏟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시장에 대한 그 수많은 전망은 그동안 수없이 틀려왔습니다. 주가 지수 전망, 시장 변곡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시황 전망은 대개 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 매체도 당시 이벤트와 현상에 몰입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판단을 객관적인 쪽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분위기에 더 매몰시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느끼고 있죠. 왜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오미주 뉴스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미주 뉴스가 불과 2주 전만 해도 너무나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미디어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장이 나빠지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미디어에서 전해주는 그런 소식들은 참고만 해야지, 그것을 만약에 바탕으로 해서 나의 투자 논리, 나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장기로 가능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주가가 오르는 시간은 길고 떨어지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증시는 원래 최소 연평균 2~3%씩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명목 경제 성장률과 배당이 주가 상승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잠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는 있으나 세계 경제는 장기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소문이나 속삭임으로 산 주식은 대개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샀거나 너무 일찍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확신을 갖고 투자한 종목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신도 없이 선택한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기간 대박이 난 종목도 지나고 보면 나름 고비가 있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없었다면 결국 자신이 처음 생각한 목표 가격에 도달하기도 훨씬 전에 다 팔아치우고 속이 꽤나 쓰렸을 것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지 뭐 라고 말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가 옳은 건 아니지만 처음 그 종목을 선택한 이후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신념을 갖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선택했던 이유가 지금 사라졌다면 손해를 봐도 과감히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숙성시키고 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정도 시가총액에 머물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그 인내의 보상이 결국 투자 수익입니다.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미주은의 유튜브 방송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만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신념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항상 중점을 두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논리를 설명드리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 이 종목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종목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종목이 유튜브에 등장하게 됐는지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미주은의 컨텐츠도 나름대로 소화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시대의 1등주, 시대 정신에 맞는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가 필요합니다. 주도주를 일찍 발견하려면 톱다운, 경제와 산업 역사, 기술 변화 등, 그리고 보텀업, 개별 기업의 수익 전망과 가치 판단, 양면으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진짜 주도주라면 조금 늦게 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성장 산업에 속하더라도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경쟁력을 중심으로 나무, 즉 기업을 봐야 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는 속담처럼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 그것을 상업화시켜서 돈 버는 기업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이 책에서는 김한진 박사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뒤늦게 깨달은 4가지 투자 원칙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시장 분석을 통해 매수, 매도 시점을 판단하고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번째, 장세 예측에 매달리지 말고 시장 판단이 크게 틀리는 것을 피하는 데 만족하자.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 공포에서의 탐욕과 탐욕의 조바심을 다스려야 한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돈 잘 벌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현명한 투자를 위한 6가지 제안 말씀도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 잘 벌 기업을 찾는 데 시간을 써라. 두 번째, 길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라. 세 번째, 투자는 확신과 인내로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나만의 관점을 지녀라. 다섯 번째, 주도주를 집중 공략하라. 마지막으로 미스터 마켓 앞에 깨어 있어라 라고 좋은 메시지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장으로 넘어가서요, 투자가 아니라 투자의 사고법을 배워라, 윤지호 센터장님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과거 경험에서 증시의 승자가 다수인 적은 없었다. 강세장 뒤에 오는 자연스럽고 짧은 휴식기에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다. 2020년 증시에서 얻은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올라간 주가만큼 한껏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이후 두고두고 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으로는 7%, 10%는 너무 낮고 최소한 3, 40% 정도 수익률은 돼야 만족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하다.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HTS를 켜놓고 현재가를 볼 시간에 주변에서 무엇이 잘 팔리는지, 새로운 신상품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경제신문 기사의 이면을 뒤져보거나 산업 내 소식 관련 웹서핑을 하거나 또 증권사 자료를 파고들어야 한다. 최근 산업 트렌드를 인지하고 기업들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너무 시장만 바라보지 말자. 월가의 격언 중에 티코로 흥한 자, 티코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시세에서 떨어져야 한다. 시장 주변에 오래 머물러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때 생존할 수 있다. 여기서도 굉장히 멋진 말이 나오죠. 시세에서 떨어져야 한다. 마켓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주가 차트 앞에 앉아서요, 노심초사한다고 우리 주식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윤지호 센터장께서 추천하시는 책 7권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잠깐 제목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의 제목은요, 초과 수익 바이블. 두 번째, 순환 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세 번째,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 네 번째,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다섯 번째, 구루들의 투자법. 여섯 번째,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마지막으로요, 투자에 대한 생각. 이렇게 7가지 책이 왜 이렇게 추천 대상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총 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저의 평가, 이 책에 대한 제 개인의 평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는 책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를 장점 3개 그리고 단점 3개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이 책의 장점부터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 현재 시장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처럼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서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께서 들어야 할 메시지로 꽉 채워진 책이 이번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들의 솔직 담백한 내용이 공감을 이끌어냄. 특히 두 번째 장에서요, 저는 김항진 박사님의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경제에 관련된 수치적인 말씀만 많이 하셔서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그분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투자에 대한 철학이 물씬 느껴지는 건강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이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새롭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합한 타이밍에 나온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세 분이 공동 집필을 해주셨잖아요. 공동 집필로 인해서 구성면에서 그리고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산만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편집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렇게 공동 집필로 인해서 약간 구성이 산만해졌다면요, 얼마든지 편집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여러 권의 책을 이렇게 붙여서 읽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 점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주제를 담아내려는 욕심에 내용의 깊이가 약간은 아쉽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이 책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주식 투자에 대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아직까지 확립하시지 못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하루 종일 주가 창에서 시선을 멀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식시장이 5%만 떨어져도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실 만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주식 투자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확신을 가지시지 못하신 분들도 읽어보실 만한 그런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요.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atch Me If You Want는요. 이번 책 전반적으로 읽어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4줄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주식 투자는 매매의 기술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변경해 나가는 과정이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귀였고요. 두 번째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능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다. 저도 평소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한 제 자신의 노력이 미주은 채널에도 녹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시장 판단에 쏟을 시간 그리고 노력을 돈을 잘 벌 기업을 찾는 데 쏟는 것이 현명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죠. 지수에 투자하지 말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방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대의 1등주, 시대의 정신에 맞는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미주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미주은이라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시장의 모습이 최근 들어 갑자기 험악해지면서요. 미주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일요일에 미리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목요일까지 시장의 모습이 더욱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은 사실 시장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선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지나치게 오랫동안 그리고 심하게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요. 최근에 막 미국 주식시장에 진입하신 분들께는 너무나 많이 힘든 시기가 될까 걱정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버텨내기 위해서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확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투자의 확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한 겹, 두 겹이 아니고요. 한 세 겹 정도로 탄탄한 확신의 논리를 세워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확신이고요. 두 번째 확신은 내가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확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그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확신은요. 역시 내가 주주라는 이름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겠죠. 요즘처럼요.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하실 때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책처럼 투자의 기본 마인드와 철학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한동안 주식시장의 차트는 멀리 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